시골의 삶은 평화롭고 고요하다. 외부와 차단된 삶은 고조선 시대와 다를 바 없어. 텔레비전만 끄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인터넷을 조금 멀리하는 날에는 바깥 세상에 대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난 실시간 뉴스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조금 늦다.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가 총격을 당하는 등의 일들 말이다. 하지만 그건 실시간에 한정된 얘기고 나는 사실 이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46명 중 암살 표적이 된 사람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11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런데도 총기를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무튼 암살이 미수에 그친 대통령들 중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하던 중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가슴에 2번 이상 접은 50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을 넣고 있었던 데다 금속 안경 케이스도 있어 죽음을 면했으며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연설 후에 시내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트럼프 역시 암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전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되게 됐다. 총격을 가한 20대 백인 남성의 범행 동기가 명쾌히 드러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총격 사건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영상이다.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그는 자신이 총격을 당하는 트럼프를 예직몽으로 보았으며 총알이 머리를 가깝게 스치고 지나가 트럼프의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는 무려 4개월 전이다. 그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언급한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I saw him winning the presidency. I saw they had a great economy plan a crash. And then I could see that darkness that was the heaviness upon America with the financial crisis of what I saw coming. It started to lift above the trees and I saw the blue and the things coming back out and the green times and the good times coming back again. But the Lord said it would be forth a time of a season of a shaking. And it would be a shaking to awaken. 그는 트럼프의 당선을 보았다. 다음 대선은 2024년 올해 11월이며 브랜든 씨는 그 이후로도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이 예언은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동요케 하고 있다. 예전에 천체를 읽는 인도의 점성가 아비니 아난드가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한 예언으로 많은 이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역시 허투루 넘길 예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말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 트럼프 관련 예언 또한 내후년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자는 이런 정보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해한다. 내가 이런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알미 딱히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많은 것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 1519년까지만 해도 인간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며 1840년대에는 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자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다. 의사들은 담배가 몸에 이롭다고 했고 백인들은 흑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겸손한 수준이다. 지금도 우주는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가득하다. 난 동물의 세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태야 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속한다. 개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걸 또 한 번 느낀 계기가 최근에 있었다. 고양이 애교를 통해서다. 애교는 우리 동네 길고양이인데 하루 서너 번 혹은 그 이상 우리 집에 식사를 요구하러 온다. 이 집에서 배식을 받아먹은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프로 노숙 고영이다. 몇 번은 집고양이의 포지션을 권해보기도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그는 유랑을 즐기는 낭만고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들이 드글거리는 좁은 공간에 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추후에도 없었지만 인간이 주는 밥은 배불렀고 그들의 효자손 기능은 썩 쓸만했다. 그렇게 고영은 이 집의 단골 삼식이가 되었다. 이놈을 관찰하면서 나는 애교가 범상치 않은 놈이라고 느꼈는데 이것은 내 자식은 천재가 틀림없다는 엄마들의 자랑 같은 것이 아닌 진짜 현실에 기반한 얘기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몇 번이나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애교는 우리 집에 크게 정을 붙이고 살던 놈은 아니었다.
시골 할머니들은 고양이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고 쥐 없는 이 동네에서 고영의 쓸모를 증명할 길은 딱히 없기 때문에 애교가 자신에게 애정을 줄 인간 노예들로 우리를 간택한 쪽에 가깝다. 우리는 그냥 애교의 명령에 따라 애교가 나타나면 만져줬고 그가 울면 밥을 줬다. 그렇게 사랑받던 애교는 작년 가을 돌연 모습을 감췄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음에도 애교의 행방은 묘연했고 나는 그가 이미 세상을 떴거나 영역 싸움에 져서 이 동네를 떠난 것이리라 추측했다. 그러던 그가 다시 나타난 건 무려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피골이 상접하여 나타난 놈은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듯한 모습이었다. 고양이에게는 목숨 9개가 있다는데 이번에 그중 1개를 쓴 게 아닐까 예상할 뿐이다. 저승에서 돌아온 애교는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조금 더 양보하기 시작했다. 티끌만큼의 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꾹꾹이 하고 있어. 이렇게 고양이 깔개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이틀씩 자취를 감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흘 이상 방문에 텀을 두지 않던 그다. 그러다가 작년 겨울쯤 애교는 또 발길을 끊었다. 약 5일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엄마와 로아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짐작했다. 이 녀석이 결국 진짜 저승길에 올랐다고 말이다. 그날 오후 착잡한 마음에 산책을 갔다. 일주일 만에 가는 산책길은 황량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염소 소리조차 애교의 명복을 비는 것 같았다. 그때 로아가 말했다. 저거 애교 소리 아니야? 그렇다. 그는 염소가 아닌 애교였다. 비닐하우스 뒤에 설치된 야생동물 포획용 철장 안에 갇힌 놈은 아마 그 안에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함정에 걸린 듯했다. 5일 내내 굶은 그의 몰골은 처참했고 그는 또 한 번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애교가 왜 우리 꿈에 나타났으며 왜 하필 그날 우리가 그 루트로 산책을 갔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얼굴이 찢어진 애교는 수술을 받고 며칠 입원했다. 예상 외에 지출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 집 단골 삼식이가 된 것도 인연인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는 짧은 입원 기간 동안에도 관타모에 갇힌 죄수 마냥 매 순간을 절망 속에 보낸 모양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다. 어느 집 고양이야? 오 마이 갓, 색깔이 아니 이렇게 다 염색이 됐어 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던 그는 몇 달 뒤 또 한 번 증발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던 우리들 앞에 얼굴에 엄청난 상처를 달고 다시 등장했다. 얼굴에 난 상처는 개물림 상처로 보였는데 아니 고름으로 가득해 그의 작은 볼은 몇 배로 부어 있었다. 목숨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는 불사신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그는 한 번 더 병원 신세를 지었고 그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순둥이로 보이는 놈이 평소에는 파이터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기가 다쳐서 수술해놓고 갇혀있어야 되나봐 2주 동안. 얘가 발견했다. 탈출 방법을 발견했다. 안돼. 언니가 30분 동안 제작한 감옥 박살. 뭐하는 거야? 은행이한테 뭘 바라니? 감옥 제작자 망연자실. 더 이상의 부상과 입원 치료를 막기 위해선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난 그의 목에 설치할 싸구려 카메라를 구입해 그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알게 된 건 애교가 유난히도 자연을 사랑하는 놈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하루 일과는 포도밭 산책과 마을 산책뿐이었으며 고양이 친구도 없었다. 다른 단골 밥집도 딱히 없는 듯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냥 순한 이 녀석은 대체 왜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눈곱이 아니고 상처입니다.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바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다. 아주 옛날 동물농장과 일본 예능에서 하이디라는 미국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녀의 출연부는 매번 눈물의 도가니였다. 일단 나는 울었다. 우리나라에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나는 구글 검색으로 몇몇 커뮤니케이터를 찾았다. 상담자인 동물의 사진과 간단한 가족관계
단계 및 질문들을 적어보내면 상담이 시작되는 시스템이었다. 사람하고 대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대화를 좀 해주고 그다음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하래. 그러니까 막 계속 추궁하듯이 막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여기저기 오줌 싸?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 애가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말 안 한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한테 바라는 거 그다음. 바라는 거? 뭐가 있어? 밥밖에 없지. 난 그거는 말 안 통해도 알겠다. 밥! 고양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에 대해서 말해줘. 어떻게 생각해? 네가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니? 그거 알아? 사실 고양이야! 그럼 떠날 거면 미리 알려줘. 어떻게 알려줘? 우리가 못 알아듣는. 눈을 3번 깜빡이. 난 고양이로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날아가지. 아니면은 발로 박수를 쳐줘. 서서 박수를 치면 내가 네가 떠난다는 걸 알 수 있게. 아,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 이러고 그래 가는구나. 안녕히 가십시오. 혹시 목욕시켜도 되냐? 몸에 묻은 똥을 닦아도 닦으면 왜 그렇게 많이 다쳤는지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 수 없어. 인간이야. 그건 애교의 아니. 목소리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믿으면서 해야 돼. 동물 언어학 능력자에 대해 우리는 반신반의했고, 특히 루아는 그들이 대충 상황에 맞는 얘기를 지어낸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게 지금 뭔가 누구랑 지금 연결되고 있어. 누가 말 걸고 있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불린 거 아니야? 아, 인사 나눠볼게요. 얘기한 거 아니었네? 그리고 나는 그를 의심한 자신을 매우 칠 수밖에 없었다. 맞아. 어떻게 바로 하시네. 현재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부터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내 말투를 어떻게 같이 전해줘? 빙의하시는 거야? 너무 신기해, 나 지금. 이게 뭐야? 아, 이거 진짜다. 찐이야, 찐. 아, 당연하지.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전환하는 걸 보니 이놈도 보통 영악한 것이 아니다. 몸 상태와 그의 범상치 않은 망충함을 한 번에 파악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분을 100%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에게 이분은 고영이 가시다. 그 다음에 또 없어졌었는데 돌아오니까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아니 나 얼굴 물린 건 걔인데요. 뜯겨 나갔었잖아요. 좀. 네, 그 걔예요. 대형 개가 아니고 좀 작은 개였던 것 같은데 얘가 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걔가 이제 오면 죽여버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쫄래쫄래 갔어. 얘가 사회적인 신호를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아니에요. 그에게 고양 친구들이 없는 건 그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왕따 고양이기 때문이었으며, 이상하고 고집센 바보예요. 놀랍게도 그는 바보였다. 애교의 말투까지 성대모사했는데 그것은 애기 동자가 빙의된 수준의 것이라 나는 내가 점집에 온 줄 알았다. 나는 그냥 햇빛 보는 게 좋아. 그간 마냥 귀엽게만 봐온 놈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주의 깊게 들어본 애교의 바람은 나가서 나 바람 쐬면서 낮잠도 자야 돼. 한량의 것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 있잖아 너무 더럽고 냄새나. 사실 난 애교가 그루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가 늘 더러운 이유도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귀찮고 그만 이상 하면 힘들어. 그냥 씻기 싫어서 더러운 것이었다. 사람이었으면 상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고양이라 모든 것이 용서된다. 역시 귀여운 게 최고다. 그래서 똥냄새가 풀풀 나면서 다니는 거다. 그거는 내가 또 밟고 다니는 거야. 안돼. 그거 어차피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에 닦여. 똥 묻은 발로 우리 집에 출입하는 것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요즘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좀 하더라, 그러면. 아니야 그거 사실 하는 시용. 생각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아무리 고양이여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아, 네. 건식 사료만 줘도 되냐는 질문에 놈은 답지 않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짬뽕 안 줘? 짬뽕 안 줘? 반응한다. 짬뽕 안 주면 나가? 그러니까 상관없어. 짬뽕 줘. 그리고 놈에 대한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난 느꼈다. 이놈은 보기보다 고집스러우며 자아가 분명했고 훨씬 더 무념무상이었다. 고양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미안하니까 고양이 건데 그냥 사는데 아무 생각도 없단다. 나한테 깨끗한 거 안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긴 하면 너무 귀찮아. 내가 널 좋아했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닦아주면 가만히 있나 보다. 너도 내가 닦아도
가끔 장난감 같은 걸로 나쁜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괴롭히려나? 우리는 고영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와 소름 끼치지. 그는 순수한 고영이 아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난 이 낭만 고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그의 충실한 밤노예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애교의 바람은 굳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말이 안 통한다고 뜻이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동물이라고 다를 게 있나 싶다. 그들에게도 우리와는 공유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삶과 세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주 정형화된 세상 너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곳에는 인류의 역사를 미리 꿰뚫어봤던 현자들도 있고 동물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이들도 있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영성과 정신세계가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절실한 정보들은 이미 모두 주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다만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를 비인식의 영역에 놓는다. 자신이 경험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미디어에서 생산된 스테레오타입을 고민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가능성을, 세상을 향한 이해를 얼마나 제한시키는지 모르는 채 말이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실된 것을 알아보는 귀와 눈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바란다. 나의 세계가 무한하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느낀 점 이러다가 떠내려갈까 걱정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현장에서 트럼프를 피해간 총알을 맞고 세상을 떠난 전 의용 소방대장 프리컴퍼라토레 씨의 명복을 빈다.